전 재산 다 털어 이렇게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하긴 최대 5천만 원이면 훨씬 위약금보다 피해가 더 클 네,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계약 기간은 무조건 2년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진은 생각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포기를 했어요. 본사가 되면은 매년 이제 정기 변경이란 걸 아까 이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딱 정기 변경 시즌인데 음. 한번 이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등록을 하잖아요. 신규 등록을 하고 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 변경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정기 변경 이제 하셔야 돼요라고 말하면 우리 이번에 본사 뭐 내용 바뀐 것도 없는데 네. 무슨 변경을 하냐, 난 안 해도 된다 이런 네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떠나서 네. 딱 정해진 항목들이 있어요. 네. 법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들. 내 의도랑 상관없이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정보공개사에는 우리가 직전 3년도에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6년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어요. 그러면은 직전 3년간 내용, 2023년부터 2025년도 것까지 이렇게 그 뭐 매출액이라든지 가맹점 현황을 기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직전 연도에 이제 매출액들을 점주님들한테 받아가지고 네. 그 산출을 해야 돼요. 매년 이제 또 그런 내용들도 바뀌니까. 그다음에 직전 연도에 우리가 리베이트를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변경된 거 없어요라고 하겠지만 내용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죠. 네네. 네, 이제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니까. 맞아요. 네네. 안 하면 네. 과태료가 나와요. 아, 네. 과태료가 얼마 정도 200에서 네. 한 1000가 1000만 원 이하로 네, 어. 발생이 돼요. 기한이 지나서라도 하게 되면 네. 일단 그래도 그 본사가 유지가 되는데 네네. 기한 지나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해놓고 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놓치는 항목들이 좀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진짜 이제. 사소한 것들 많이 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드리거든요. 해야 네네. 된다라고 다 말씀은 드리는데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제일 좀 많이 놓치시는 게 물류 바뀌는 거. 물류 공급 품목 같은 게 좀 바뀌거나 이제 네네. 메뉴가 새로 생기면 또 공급 품목이 또 늘어나잖아요. 아, 그런 것도 네네네. 다 또 추가해 주시고 네. 바꿔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야, 그러면 가맹 네. 사업자들은 뭐 사소한 거 하나 메뉴 바뀌는 거, 메뉴 안에 네. 들어가는 그 재료 바뀌는 거 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쵸, 해줘야 되죠. 어. 예전에 동네에 치킨 프랜차이즈였는데 거기도 좀 되게 유명해요. 진짜 유명한데 거기 갔는데 점주님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네. 겨울 되면 붕어빵도 팔고 네네. 오뎅도 팔고 네. 떡볶이도 팔고 막 오만 거 다 팔더라고요. 네네. 물론 점주님은 이제 매출액을 조금 더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쵸, 거겠지만은 그쵸.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약간 비싼 치킨집이고 되게 좀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어 보였었는데 네.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져 올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좀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쵸. 있고 상표권 같은 거는 네. 이제 어떤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상표권은 보통 정보공개서 이제 등록할 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 초반인가요? 초반이죠. 본사 설립하기 전이니까 그쵸. 정보공개서에 처음에 이제 신규 등록할 때 저희가 상표에 관한 내용을 적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그거를 이미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변리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네네. 상담 받아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좀 확인한 다음에 출원하시고 그 서류를 갖다 달라. 그래서 정보공개서 이제 반영을 해드리는데 그때 좀 확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사용했던 그 매장 이름으로 좀 브랜드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수적인 어떤 수식어를 좀 붙여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명 좀 바꿔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최근에 네. 이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필수 품목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어디까지 기재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뭐 내가 직접 제조하는지 이런 네.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접 제조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을 막 상세하게 다 가맹계약서에 다 공개할 필요는 없고 네. 직접 제조 원가 이게 뭐 마진 네. 그다음에 물류비 뭐 이런 것들 네네. 들어간다고 기재를 한다라든지 OEM 같은 경우에도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사와가지고 파는 어떻게 보면 재판매 같은 네네.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매입 원가 네. 얼마라고 계약서에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아, 네네. 매입 원가에 물류비, 뭐 판매 관리비, 마진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제3자 공급일 경우에는 네. 협력업체를 두고 협력업체가 공급을 하고 세금 계산서도 이제 직접 점주님한테 끊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때 우리가 리베이트를 만약에 받으면 네. 그 우리가 규격 같은 것도 다 적어요. 네. 무슨 규격 한 박스에 뭐 몇 개 들었는지 네네네. 그럼 이 규격당 우리가 리베이트를 얼마 받고 있는지를 그건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으셔야 돼요. 가격 산정 방식이라는 게 네. 산정 기준이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적으셔야 돼요. 좀 더 투명하게 보려면 그게 맞긴 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제 본사의 갑질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이제 어떤 것들이 이런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지. 한 2가지 정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정보공개서랑 계약서 만들 때 좀 위약금을 과도하게 좀 설정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걸 좀 부과를 한다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이제 구매하기를 강요한다라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미리 사전에 기재하지도 않고서 사게끔 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죠. 아무래도 좀 갑질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지 마음대로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됐잖아요. 가맹 본사. 네, 가맹 본사. 네. 1+1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직영점을 1년 이상 네. 운영을 해야지 네. 가맹 본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직영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동종업을 1년 이상 운영했던 경험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가맹점을 운영한 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접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약금을 이제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가맹거래사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일단 제일 먼저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 받으셨는지 네. 이런 것들 본사가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준수했는지 네. 를 좀 확인해보고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등록해야 된다라는 건 잘 알지만 네. 등록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치가맹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맹비하고 교육비하고 보증금 무조건 예치해야 되는 가맹금이거든요. 그래서 점주님이 은행에 가셔서 예치 신청을 해야 돼요. 본사가 예치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점주님이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알려주시는 거래사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본사 대표님들이 약간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흘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치 신청을 하라는 거를 그 예치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 이해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그 계좌로 바로 이제 돈을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점주님이 그 돈을 이제 그 본사 계좌로 보내요. 예치 계좌로 등록된 그 계좌 본사 계좌로 딱 돈을 보내는데 그거는 예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수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송금을 하는 거지 예치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점주님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예치 신청서를 써요. 그럼 이제 본사가 이 은행에 이제 예치 서비스를 가입해놨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예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네. 가맹본부 상호 등록이 되어 있을 거니까 네네. 예치 금액 총 얼마인지를 적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같이 이제 예치 신청을 하면은 그 예치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 상태로 이제 딱 보호가 되어 있다가 네네. 법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수령을 할 수 있어요. 본사가 그 돈을. 네네. 보통 그거를 정말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반된 게 꼭 있더라고요. 네네. 그 본사에서. 네. 물론 좀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또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또 본인한테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 네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위약금을 좀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위약금 없이도 그냥 네네.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네. 하긴 최대 5천만 원이면 훨씬 위약금보다 피해가 더 클 네.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제일 진짜 많이 기본적인 건데도 좀 준수를 많이 안 하시는. 네. 그러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주들로부터 수익을 어떻게 올리게 되나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수익 구조를 잡을 때 보통은 로열티가 제일 기본적인. 네네. 로열티라고 하면은 브랜드 이용료인 거죠. 네, 상표 사용료 포함해서 좀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요즘에 그 차익 가맹금 이슈가 좀 컸어요.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익 가맹금을 이제 그런 구조를 안 하고 최대한 이제 로열티로 이제 바꾸는 본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네. 좀 주위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제 주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 여전히 이제
물류 수익도 같이 이제 음.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예요. 차액 감액 수치 여부를 정보공개서에 이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매년 정기 변경할 때 우리 차액 감액금에 대한 것들을 적기도 하고 요율로 이제 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지에 이 품목들에 대해 가지고 각각 거래 상대방이 누구고 차액 감액금을 수취하는지 안 하는지를 적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정보공개서에 단순히 이제 그 수취한다라는 그거를 적은 것만으로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반환해라 이제 이런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 계약서에는 이제 사실 뭐 그렇게까지 다 안 써져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보완을 또 했죠. 음. 보완해가지고 어찌됐든 다시 또 물류 수익은 남기되 네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었던 거에 대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보완을 다 해서 네, 이제 그렇게 또 하시고 계시죠. 네. 최근에 또 이제 피자헛이 네, 가맹 점주들에게 210억 원이라는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드민 피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어떤 명목인가 이거는 뭐. 계약서에 차익 감행금이라는 네네. 거에 해가지고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드민피라는 뭐 명목만은 아니고 이게 그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어찌됐든 이건 계약서에 명확하게 이제 기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부당 이득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반영을 해야 된다. 네.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처음 만들 때 좀 잘 알고 얘기하셔가지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도 그렇고 점주님도 그렇고 다 이제 좀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계약 기간은 무조건 2년이지 않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네. 그냥 지레짐작하게 되는 수치가 2년인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대로 하시는 건지 네네. 뭐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뭐 결정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 오셨던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계약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당연히 2년이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네네. 이걸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잘 알고 또 이제 거래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 좀 이제 그런 것도 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위약금 같은 경우도 거래사님들이 좀 정해서 이제 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편하니까 그렇게 그쵸, 하기도 그쵸. 하고 예. 또 일반적인 이제 스탠다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네. 그대로 쭉 진행하는 네.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대표님들이 좀 잘 아시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고 내가 알고 작게 정하는 거랑 네. 모르고 그냥 되어 있는 거랑 또 그쵸. 정말 다르거든. 책임은 결국 본사가 다 져야 네네. 되니까.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간 거랑 네, 내가 맞아요. 모르고 그냥 돼버린 거랑 또 그래서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잘해서 이제 좀 네. 이 서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그쵸.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거래사님한테 계시다 오셨던 분이었는데 네. 점주님이랑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네. 한 3개월 가까이를 오픈 준비를 하셨어요. 음. 이분이 딱 3개월 차 돼가지고 갑자기 안 한다고 틀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본사 입장에서는 뭐 공사 준비부터 해가지고 맨날 상담한다고 가고 또 네네. 이런 비용들도 다 발생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그 청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없냐. 그래서 네. 이제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가맹비 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맹비를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네. 거기 5%면 사실상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그쵸. 거잖아요. 왔다 갔다 출장비 생각하면 그거 교통비만 해도 네네. 엄청날 그래서 건데. 이제 그러면 또 되게 힘 빠지잖아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였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충분히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아예 모르셔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사가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구나라는 네네.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서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본사에서는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본사 대표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류 작성할 때도 좀 이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비교적 신생 프랜차이즈들도 있을 것이고 네. 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도 있을 텐데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브랜드를 보통 추천을 하시는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네. 무조건 인재 생겼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안을 파고들면 또 거기에 단점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제 네이밍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서 가서 해라 아니면은 무조건 이렇게 새로 생기는 좀 이제 지향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분한테 맞는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네네네. 좀 상담 받아보고 저는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다양한 이 네. 본사들에게 이제 속에서 받아보고 상담해보고 레코드를 많이 쌓아놓는 게 되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겠죠. 그 유명하니까 네네. 좀 아무래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누가 와도 좀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보장될 수도 그런 장점은 당연히 있죠. 네네네. 있는데 본사 브랜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것도 큰 거 같은데 또 그게 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선택해가지고 좀 피해 아닌 피해 같은 것도 또 좀 많이 입으신 분들도 봐가지고 물론 정말 좋은 장점이니까 그런 네네. 것만 보고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제 내가 해보니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약간 본사의 갑질도 좀 있고 하긴 이게 본사 브랜드 파워가 좋으면은 이제 초기에 시작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본사의 리스크가 생겼을 때 같이 피해를 입는 네.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양날의 검이네요. 뭐 무조건 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충분히 상담 좀 잘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전에 그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를 받아도 이걸 왜 주는지도 모르실 거고 네네. 안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대충 보고 그냥 계약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네. 근처에 뭐 가맹거래사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계시면 좀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를 만들면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제공하고 나서 14일 뒤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는 계약 체결하면 또 법 위반이에요. 아무래도 가맹점주님들이 돈이 막 너무 많아서 시작하시는 분들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네네. 다들 뭐 퇴직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전 재산 다 털어 이렇게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뭐 잘못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런 재산을 또 다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네네. 정말 심사 이제 숙고해서 결정을 해라 이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그 숙려 기간 동안 정말 충분히 잘 검토하고 결정을 해라라는 이제 의미로 좀 숙려 기간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잘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이제 내가 점주를 해가지고 뭐 알바 몇 명 쓰고 나는 이제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어떻게 취해보겠다 네.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또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시작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마진은 생각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가맹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제 매장을 창업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마진도 마진이지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만큼 거기 상주하고 신경 쓰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정말 전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예 가지 않고 그냥 완전 오토로만 돌려버린다라고 네. 하면 내가 알바 입장이라도 사장이 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운영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도 좀 되게 소홀해져가지고 매출액도 크게 높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진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저도 제가 가맹점을 하나 이제 하고 싶었던 어떤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저도 제가 그런 업무에 이제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네네. 오토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결국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냥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폐업하고 또 직원 관리도 좀 제대로 또 안 되고 이래버리면 또 힘들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리했던 본사는 아닌데 그 가맹점이 고깃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점주님들이 다 자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브랜드의 약간 대표라는 마인드로 다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항상 상주하고 막 그 직원들과도 하고 막 네. 자체적으로 그 가맹 점주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약간 또 인스타 이런 데도 많이 올리시고 점주들끼리 네트워크를 또 잘 하는데 또 만들어져서 이제 본사 대표님이 또 이제 그거를 약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주님들이 오토로 돌리는 데는 그렇게 잘 되는 데는 잘 없는 네네.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주해야죠. 근데 그런 네. 특별한 품목이 아닌 이상은. 마지막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로 한번 인생 역전을 해보시려고 하는 예비 본사 대표님들과 점주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본사 대표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항상 이제 해왔거든요. 점주님들이 있어야지 본사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갑을 관계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본사 네. 입장에서 네네. 내가 갑이고 이분들이 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정말 상생하는 그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수직적인 관계 말고 다 같이 잘 네. 되자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좀 그렇게 점주님들을 모집하고 같이 이제 그 관계를 계속 끌어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진짜 본사가 많이 커지면 대표님들도 더 시간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물론 매장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네네. 점주님들이랑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진짜 자주는 한 달에 한 번, 네. 그게 힘들면 분기별 한 번, 네. 단기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커피도 좀 마시면서 음. 점주님들하고 다 같이 네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물론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해서 제일 잘 알겠지만 네. 매장을 운영하는 거랑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거랑은 아, 그쵸. 정말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맹 점주님 입장에서 또 이 본사가 정말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정말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좀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얘기해 주는 걸 내가 귀담아 듣고 또 그걸 반영해가지고 더 좋아지면은 네. 또 그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마진도 중요하고 다 이제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내가 되고.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점주님들을 대하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좀 항상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점주님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가맹계약 체결하고 가맹점을 오픈하는 순간 무조건 다 돈이 잘 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다 하시거든요.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내가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이게 수익화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맹점을 이제 하는 게 리스크는 조금 더 많이 줄여질 수가 있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수익이 창출되고 뭐 자동적으로 수익이 막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그 가맹점을 받아서 이제 가맹 점주님이 되신다고 하셔도 결국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네네. 물론 이제 서류 검토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것도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은데 가맹 점주님들 네. 이제 이 기준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또 내용도 좀 확인해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가맹거래사님이 이제 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님들에게 조언하는 것만 얘기만 들어봐도 네. 정말 챙길 게 얼마나 많은지가 네. 실감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맞아요. 정말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고 네. 이게 삐끗하면 문제 생기고 뭐 과징금 나오고 아, 정말 이거 챙기시는 것도 사실 뭐 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가맹거래사 김서현 대표님과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창업의 뭐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환상이나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주를 이제 파트너로 여기고 상생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리스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이제 사업의 본질인 맛과 서비스, 시스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썰스데이에서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